IBC 뉴스의 긴급 속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 성재준 앵커를 연결합니다. 성재준 앵커, 응답하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JTBC 손석희 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언론 역사상 손석희만큼 일반 국민들로부터 그리고 언론인으로부터 존경받은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손석희를 좋아하건 싫어하건 상관없이 손석희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회에 끼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언론인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손석희 사장의 근황이 최근에 공개가 됐는데요. 글쎄요, 제가 그거를 보니까 손석희 사장의 과거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된 것인지 처량하게 느껴집니다. 도대체 손석희 사장의 근황이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손석희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언론계와 사회에 끼친 영향력은 정말로 막대했습니다. 특유의 목소리와 말투로 전달하는 메시지는 진실 여부를 떠나서 모든 내용이 진짜처럼 들렸는데요. 그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탄핵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잘 나갔던 JTBC가 몰락의 기운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정적인 계기는 다름 아닌 문재인 정권의 집권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JTBC의 정체성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거는 온전히 시청률로 나타났습니다. 한때는 JTBC가 시청률 8%를 찍으면서 지상파보다도 높은 시청률이 나왔었는데요.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고 난 뒤에 JTBC의 몰락은 점점 가속화됐습니다. 아예 시청률이 0%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이런 식의 분위기는 정권 말미 현재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JTBC는 정말 기세등등했습니다. 없는 사실조차도 있는 사실로 만들어내겠다라는 식의 의지까지 갖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기세등등했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열망했던 대통령이 만들어지자마자 한마디로 JTBC의 쓸모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JTBC가 처한 상황을 가장 잘 보여줬던 것이 조국 사태였습니다. 조국 사태는 아무리 진보적인 언론사라고 할지라도 봐줄 수 없는, 눈 감아줄 수 없는 그런 사태였습니다. 그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한겨레 신문사죠. 2019년도에도 202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한겨레는 조국 사태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많은 진보적인 언론사들이 문재인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음 총선이 됐건 다음 대선이 됐건 적어도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서기 위해서라도 조국을 잘라내야 된다, 그런 심정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순간에도 JTBC는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 가지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JTBC의 그런 소극적인 모습조차도 유시민의 눈에는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대놓고 손석희를 거론하면서 조국 보도로 JTBC가 욕을 엄청 먹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깜짝 놀랄만한 얘기죠. 유시민 저 사람이 뭘 잘못 먹었나, 조국 사태에 대해서 JTBC가 소극적으로 보도한 거, 그것 때문에 욕을 먹었다, 저렇게 상식적인 얘기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시민의 입에서 나온다고? 당연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유시민이 이렇게 얘기하죠. 탄핵 국면을 지나면서 무엇인가 다른 언론, 한 걸음 더 들어가고 경중을 나눌 줄 알고 균형 감각 있는 언론사로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였었는데 이번 조국 사태 과정에서는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게 진보 좌파의 대표적인 지식인이라고 하는 유시민이 가지고 있는 인식 수준인 거예요. JTBC가 정말로 소극적으로 내부 기자들조차도 야,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보도해도 되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보도를 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욕을 먹어야지 마땅한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지금 진보 좌파의 대표적인 지식인인 유시민의 수준입니다. 그리고선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합니까? 김경록 씨에 대한 얘기를 해요. 손석희 사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접촉하다가 안 됐다고 한다. 그리고서는 손 사장님이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이렇게 얘기하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석희, 너 이거 잘 알고 있어. 우리가 뜻하는 대로 네가 움직이지 않았지. 이거 잘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거야. 협박 아닌 협박을 했던 게 유시민입니다. 그런데 또 웃긴 게 뭡니까? 오히려 JTBC가 유시민한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왜냐? 김경록 인터뷰를 거절했던 건 자기들이 아니라 김경록 본인 스스로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정말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손석희 사장이 좀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손석희가 짬밥이 얼마나 되는데, 좀 저급스러운 언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경력이 얼마나 되는데 적어도 상식적인 눈으로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지 않겠냐, 정말로 부끄럽게도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왜냐면 저 때까지만 보더라도 손석희 사장이 분명히 뭘 했던 거예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유시민이랑 지금 갈등 구조를 만들었던 거, 그게 손석희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제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손석희가 자신의 에세이집을 내놨는데요. 이번에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조국 사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괴로웠다라는 것이죠. 조국, 당시에 그 선택밖에 없었나?
괴로웠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야 우리 JTBC가 그때 당시에 언론인의 최소한의 양심으로 조국 사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보도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쉽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손석희가 아쉬웠다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저희나 다른 언론들도 좀 더 검찰개혁 문제에 정착했어야 하지 않았나? 그 부분이 아쉽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도 수년의 세월이 지났고 문재인 정권이 다 끝나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조차도 손석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뭐가 아쉽다라는 거예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언론인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못한 거, 그게 아쉽다라는 것이 아니라 조국 사태가 아니라 검찰개혁에 초점을 뒀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아쉽다 이러고 있습니다. 한창 이제 조국 사태가 진행이 되고 있었을 때 정경심 교수가 해명하는 글을 올렸었죠. 그거에 대해 가지고 JTBC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피의자 신분인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직접 여론전에 뛰어드는 것은 이것이 적절하느냐라고 하는 지적도 물론 나오고 있다. 이 얘기 딱 한마디 했습니다. 유시민이가 됐건 스스로 진보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됐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손석희가 있는 JTBC에서 저런 식의 보도를 할 수 있냐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창 시위할 때 손석희가 되돌아와야 된다, 손석희를 살려내라, 그런 식의 막 팻말까지도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저때 당시에 JTBC의 모습이었고 그게 바로 저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JTBC도 칼을 뽑은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손석희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해외 순회 특파원으로 발령시켰다는 거죠. 겉으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손 사장이 코로나와 관련한 전 세계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장기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저런 거를 가르쳐가지고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 좌천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코로나가 지금 언제적 코로나인데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로나를 일상생활 회복 단계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거리두기를 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뭐 지금 시기에 갑자기 전 세계 코로나에 대해 가지고 장기 프로젝트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좌천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언론사의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무슨 뭐 특파원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월급은 주기는 줘야 되고 뭔가 직함도 유지를 시키긴 시켜야 되는데 사실상 경영에서 손 떼라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보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잉 보도한다라는 비판을 받으니 당황스러웠다. 입맛에 맞지 않은 보도를 한다며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목소리가 늘어나면은 3년 전에 보도했던 것들의 가치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석희 사장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져야 되는 감정은 괴로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국을 더 많이 보호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검찰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조국 사태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했어야 되는 것인데 너무나 내가 괴롭다라고 하는 괴로움의 감정을 느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일반 기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 느꼈어야 되는 감정은 괴로움이 아니라 당황스러움입니다. 상식적인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비정상 국가에 대해 가지고 당황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당황스러움을 손석희 사장은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그 결과가 뭡니까? JTBC 사장이라고 하는 언론인으로서 꿈꿀 수 있는 최고 자리라고 할 수 있는 JTBC 사장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기에 무슨 뭐 코로나 특파원이라 그래가지고 해외를 돌아다녀야 되는 거, 그게 지금 현재 유명무실해진 손석희의 자리인 겁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비정상 국가에서, 비상식 국가에서 끝까지 비정상적이고 끝까지 비상식적인 생각을 고수한 손석희 본인의 탓이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